불량 요소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량 제품 중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것도 있는데요. 정부의 사후 관리도 허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려줘 연섭의 연섭 이재욱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이곳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정비를 하면서 뭐 쓰는 제품이나 DIY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디젤차 타는 분들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요소수입니다. 저랑은 좀 거리가 먼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요소수 대란이 터지면서 좀 유명해졌지만은 그 전에는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맞아요. 많았었어요. 우리가 요소수가 뭐에 쓰는 제품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허전한데 요소수 하나 올려놓고 얘기할까요? 네네. 자, 이 요소수라는 게 디젤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그 배출가스 중에서 이제 질소산화물을 정화해주기 위한 SCR, 그 SCR이 작동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디젤차의 제2의 연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유구로 넣잖아요. 네, 맞아요. 주입구는 이제 차종마다 다른 거 알아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주유구 요 옆에 바로 있는데, 네. 이제 처음 요소수 도입됐던 차들을 보면은 엔진룸 안에 있어서 본넷 열고서 넣어야 되는 차도 있고, 제 차도 그래요. 제 차도 트렁크 이 스페어 타이어 하는데 열고 그 바닥 안에 주유구가 있어요. 너무 귀찮겠다. 빡세지 이거 넣으려면은. 차종마다 어쨌든 주입구는 좀 다르긴 한데, 요소수는 32.5%의 요소와 67.5%의 정제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비율은 국제규격으로 정해져 있어요. AUS 32라고도 하고 ISO 2224 하나 그런 규격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이거 외우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요소수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 SCR이란 장치 안에서 배기가스 안에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NO죠. 요거랑 반응을 해서 요 질소산화물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질소로 분해해서 배출해주는 장치예요. 뭐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 중에 한 종류이긴 하지만은 질소산화물이 워낙 몸에 해로워요.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네. 그 상태로 배출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 이산화탄소라도 만들어서 나가는 게 낫다. 정화를 해주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바로 이 요소수입니다. 요소수가 작년에 대란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중국에선 요소를 뭘로 만드냐면은 석탄을 정제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중국이 석탄 대란이 한번 났었어요, 지난 겨울에. 네, 맞아요.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 어떤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런 대란이 일어났었던 거죠. 네. 디젤차 안 타는 분들은 나 디젤차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네. 우리의 택배가 타고 다니는 트럭, 그쵸. 전부 다 디젤차잖아요. 물류 대란이 터질 우려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책 마련을 했었던 거고, 현재는 요소수 대란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공급도 안정이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불량 요소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대란이 터지면서 요소수 값이 엄청 올랐었죠. 요만한 거 한 통에 막 10만 원씩 부르고 그러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는데. 사재기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소수가 돈 된다고 하니까 네. 작은 회사들까지도 막 난립을 하면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요소수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리게 된 거죠. 라벨에다 중국어 써져 있고 중국어 써 있고 무슨 네. 막 잘 모르겠는 언어로 써 있는 경우도 많고, 요게 이제 만들긴 쉽지만은 물도 굉장히 순도를 높인 정제수를 써야 되고 고순도의 요소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불량 요소수를 썼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을 쓰면은 정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차가 또 고장이 나요. 비율만 조금 어긋나도 사실 고장이 나는데, 거기에 막 불순물들이 쌓이니까 풍매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SCR이 고장나면 적어도 한 200~300만 원 정도 들고요. 200~300 이요? 네.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검증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네.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유록스? 유록스. 네.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박스 손잡이가 찢어졌는데. 네. 자, 그래서 뭐 이름이 여기 안 써있구나. 나 박기량. 이 유록스라는 제품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박기량 때문에. 박기량 때문이죠. 역시. 예.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안지현이 조금 더 여자친구분 보고 계실 텐데. 편지. 자, 어쨌든 간에 이 유록스라는 제품이 국내에선 인지도가 아무래도 가장 높고, 유록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여기 보면 에드블루라는 인증이 돼 있죠. 에드블루 인증을 취득한 제품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에드블루는 그러면 어떤 인증인가요? 에드블루 하면은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사용 설명서에 읽어보시면은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에드블루가 국가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인증은 아니에요. 사실 이 에드블루는 이제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만든 요소수의 품질 인증 규격이고요. ISO 22241 비율을 정확하게 맞춘 제품의 품질을 인증받으면은 그 제품들의 이 에드블루라는 로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드블루 인증이 없으면은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반만 맞는 얘기예요. 이 요소수의 품질 인증이 이 에드블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다른 인증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완제품으로 지금 수입된 요소수들이에요. 이 에드블루가 아까 전에 우리가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품질 인증을 따로 받은 거죠. API라고 알아요, 연섭 씨? 그거 엔진 오일 규격 같은 거. 그렇죠. API 규격, 네. 뭐 API 인증, 뭐 이런 네. 얘기. 그 API에서 요 요소수의 품질 인증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요 앞에를 보시면은 API Certificates라고 써 있고 밑에 DEF ISO 22241. 그래서 이 API 인증이 있는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에드블루하고 동일하게 품질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에드블루만 넣으세요라고 돼 있는 차량에 이 API 인증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에드블루랑 API 인증 모두 ISO 22241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그런 인증 절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증이 있으면은 네. 믿고 쓰셔도 된다. 하지만 없는 제품은 쓰지 말아라. 그런 제품들의 품질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에드블루나 API 인증을 받은 이런 제품들을 썼을 때는 그러면 뭐 안심하고 타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100% 안심하고 타도 되긴 하지만은 네. 이런 제품들만 써도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이 SCR 방식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약간씩 이 안에 정제수가 증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분비가 조금씩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요소들이 결정이 생겨요. 요게 이 SCR 내부에 촉매나 뭐 인젝터나 요소수 펌프나 이런 부위들에 하얗게 이 결정이 때처럼 끼는 거예요. 엔진에 카본 끼듯이. 그쵸. 당장의 SCR의 작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젝터를 막거나 뭐 촉매 장치를 막거나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면서 뭔가 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네, 이거는 태생적인 한계인데 인증받은 제품을 썼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은 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최근 들어서 네.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어요. 피크라고 이 미국에서 이제 요소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예요. 이 피크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플래티넘 블루 DEF라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얘도 API 인증 똑같이 받은 제품이에요. 이 내부에 이 요소들이 퇴적되는 현상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프리미엄 제품들 네. 이런 퇴적 방지하는 제품 같은 게 국내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이 퇴적 방지하는 성능을 가진 제품들도 좀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요소수를 처음 넣는 승용차들이 한 2015년, 16년쯤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들이 한 5, 6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야. 제 차 같은 경우에도 요소수 탱크를 교환을 받았어요. 이 퇴적 때문에. 피카몰에서 파는 제품 중에 검아웃 있잖아요. 엔진에 검아웃이 있다면은 이 제품은 이제 요소수의 검아웃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다른 제품들이랑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품만 한번 뜯어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 지금 뭔가 좀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죠? 굉장히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에드블루 인증을 받은 유록스, API 인증을 받은 제품 피크 블루데프 플래티넘. 비커에다 부어보고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요소수 2개를 부어봤는데 냄새가. 지금 이게 요소수 냄새가 엄청나네요, 이게. 이 요소의 원재료가 이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알죠? 네, 암모니아 알죠. 네. 우리 오줌에서 나오는 그 그쵸? 암모니아. 네, 그래서 네. 막 그때 대란 났을 때 요소수 없으면은 그냥 오줌 싸면 아, 되는 거 맞아, 아니냐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 댓글 그래, 같은데.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바로 작살납니다 네. SCR. 아무튼간에 이게 굉장히 요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뭐 점막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피부에 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2개 부어봤는데 똑같이 냄새가 많이 나고 똑같이 투명해요. 네. 이게 육안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라고 해도 육안이나 냄새로 이렇게 구별한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요소를 구분할 요소가 없는.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네, 오늘은 괜찮았어. 차이점을 볼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불량인지 아닌지는 차에 넣어볼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은 최대한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요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산 에드블루 제품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API 인증을 받은 제품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